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 과연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조나단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막 날아올라 하늘 속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하늘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태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조나단은 어두운 대지를 지나 구름 위로 날아올랐고 그 빛나는 갈매기와 편대를 이루어 하늘 속으로 날아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모습도 그들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실로 그의 금빛 눈 뒤에서 항상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젊은 조나단이 거기 있었는데 겉모습은 상당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그저 보통 갈매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나는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훌륭해져 있었다. 전엔 절반도 안 되는 힘으로 지상에서 가장 빨리 날 때보다 더 빨리 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의 깃털은 이제 하얀 눈송이처럼 찬란하게 빛났고 양날개는 정교하게 잘 다듬어진 은처럼 매끄럽고 완벽했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이 새로운 날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속도를 더 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시속 400km로 날면서 그는 자기가 이제 수평 비행의 한계 속도에 도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시속 440km에 이르렀을 때 조나단은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속도임을 알고 대단히 실망했다. 새로운 날개와 온몸이 낼 수 있는 속도 역시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비록 그것이 예전의 수평 비행보다 훨씬 더 빠른 것이라고 해도 여전히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기록을 깨뜨리고 넘어서는 데는 무한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하늘에는 결코 한계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때 구름이 걷히며 뒤에서 호위하던 다른 두 갈매기의 소리가 들려왔다. 무사히 착륙하기를 바란다, 조나단. 그런 뒤 그들은 더 높은 곳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는 톱니바퀴 모양의 해안선을 따라서 바다 위를 날아갔다. 몇 마리 안 되는 갈매기가 상승 기류를 이용하여 벼랑 위에서 날아오르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수평선이 끝나는 북쪽 끝의 벼랑에서도 다른 갈매기들이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왜 갈매기가 저토록 적을까? 마땅히 갈매기 떼로 뒤덮여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새로운 광경,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의문이 조나단의 마음을 마구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왜 갑자기 이렇게 피곤할까? 하늘의 갈매기는 결코 피곤하거나 잠을 잔다고도 여겨지지 않았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가? 땅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억들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었다. 먹이를 잡기 위해 싸우던 일, 무리에서 추방당했던 괴로운 일 등 모두가 안개처럼 희미한 기억들로 사라져 갔다. 10여 마리의 갈매기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해안선까지 나와 있었다. 어느 갈매기나 한결같이 말이 없었다. 다만 그는 자신이 환영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곳만이 그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날은 조나단에게는 실로 뜻깊은 날이었다. 아침에 해가 언제였는지조차 기억해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해변에 착륙하기 위해 몸을 돌렸고 상공에서 속력을 늦춰 멈추기 위해 날개를 약간 파닥거린 뒤 가볍게 모래 위로 내려앉았다. 다른 갈매기들도 이어서 착륙했지만 단 한 마리도 그만큼 날개를 파닥거린 갈매기는 없었다. 그들은 매끈하고 탄탄한 은빛 날개를 쭉 펴 바람에 흘러가듯 날다가 선회하곤 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은 기세 각도를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발이 땅 위에 닿는 것과 동시에 완전하게 정지할 수 있었다. 정말로 아름다운 비행 조정이었지만 조나단은 지금 그렇게 해 보이기에는 너무나 피곤해 있었다. 그는
해변에 선 채로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잠이 들었다. 그 후 조나단은 이곳에는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도 아직 배워야 할 비행 기술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 여기 있는 갈매기들은 조나단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갈매기들이었다. 그들 각자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새로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가장 최선의 노력으로서 완벽한 성공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늘을 나는 일이었다. 그들 모두는 아주 훌륭한 갈매기들이었으며 매일같이 비행 연습을 하여 진전된 비행수를 시험하며 시간을 보냈다. 조나단은 오랫동안 자신이 떠나온 세계의 일에 대해서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 그곳에 모여 사는 갈매기들은 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은 알지도 못하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 갈매기들의 집단이며, 오로지 먹이를 찾거나 찾기 위해서 싸우는 수단으로서 자신들의 날개를 사용하는 그런 세계였다. 그러나 조나단은 때때로 아주 잠깐씩 그곳을 기억해내곤 했다. 어느 날 아침 날개를 접은 채 급회전하는 연습을 끝내고 그의 스승 셜리반과 함께 해변에서 쉬고 있는 동안 조나단은 옛날 자기가 떠나온 곳을 생각해냈다. 모두들 어디에 있지요? 셜리반. 그는 소리를 내지 않은 채 물었다. 그는 다른 갈매기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벌써 마음으로 주고받는 대화법에 익숙해져 있었다. 왜 이곳에는 더 많은 갈매기들이 없나요? 제가 살던 곳에는 수천 수만 마리의 갈매기가 있었단 말이지. 그건 나도 알아. 셜리반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 해답은 말이야, 조나단. 내가 100만 마리 중에 한 마리로 선택된 희귀한 갈매기라는 것이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단다. 우리는 하나의 세계로부터 나와서 그것에 거의 같은 다른 세상으로 온 거야. 우리는 떠나온 곳을 금방 잊어버리고 새로이 도착할 곳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으며 다만 순간순간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먹는 것과의 싸움, 그리고 무리 속에서의 권리 다툼 따위로 사라져버리고 이 이상의 고귀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그들의 생명이 끝나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니? 수천의 고귀한 삶들이야. 존, 더 많은 생명들이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기 시작할 때 끝나버리면,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그 완벽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깨우쳤는가 할 때 또 다른 수많은 삶들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란다. 물론 이와 똑같은 법칙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을 통하여 다음에 다가오는 세계를 선택할 수 있단다. 지금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다음 세계가 펼쳐지게 되더라도 별로 새로운 것이 없지 않겠니? 그것은 극복해야 할 똑같은 한계들과 무거운 과제를 그대로 이끌고 가는 것과 다름없는 거야. 그는 날개를 펴고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조나단, 하지만 넌 말이지. 그는 말을 계속 이었다. 너는 많은 것을 일찍이 배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단다. 그들은 곧 하늘로 날아올라 훈련을 시작했다. 편대를 유지하면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 회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왜냐하면 몸이 뒤집혀진 채로 날 때는 위와 아래를 반대로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즉, 날개를 구부리려고 해도 보통 때와는 반대로 해야 하고 스승의 동작에 대응하여 정확하게 역동작을 해낼 수 있어야 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셜리반은 몇 번이고 다시 말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마침내는 좋아. 그리고 그들은 공중고개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다. 약간 비행 훈련이 없는 갈매기들은 모래밭에 모여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조나단은 용기를 내어 홀로 갈매기에게로 다가갔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곧 이곳을 떠나 한층 더 위의 세계로 옮겨가게 된다는 치앙이라는 이름의 갈매기이다. 조나단은 약간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올로 갈매기는 인자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왜 그러지? 이 올로 갈매기는 나이를 더함에 따라서 느끼는커녕 도리어 능력이 점점 강화되어 지금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어떤 다른 갈매기보다도 빠르게 멀리 날 수 있었고 다른 갈매기들이 막 배우기 시작한 기술들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 치앙, 여기는 결코 하늘이 아니죠? 그렇죠? 월로 갈매기는 달빛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나단, 너도 이제는 그것을 깨달았구나. 그는 말했다. 도대체 이 생활 다음에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애당초 하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그렇단다, 조나단. 그런 곳은 없단다. 하늘은 장소나 시간이 아니고 충만함으로 가득 찬 완벽한 경지를 가리키는 거란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너는 굉장히 빠르게 나는 갈매기야. 안 그런가? 저는 빠른 속도로 나는 것을 즐깁니다. 조나단이 대답했다. 그 월로 갈매기가 자기가 빨리 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자랑스럽기도 했다. 좋아, 조나단. 내가 완전한 속도에 도달하는 순간 하늘에 닿기 시작할 거야. 그 완전한 속도는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비행하는 것도 100만 킬로미터로 나는 것도 아니지. 빛의 속도로 나는 것이야. 왜냐하면 아무리 숫자가 커져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완전한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없어. 완전한 속도란 분명히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것이야. 벼랑간 그 원로 갈매기의 모습이 사라지더니 돌연 15m쯤 떨어진 저쪽 바닷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또다시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조나단 곁에 와 있었다. 어때? 재미있지 않니? 원로 갈매기가 말했다. 조나단은 눈부시게 현혹되었다. 그는 하늘에 대해 질문하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럴 때의 기분은 어떤가요? 그 방식으로 얼마나 멀리 날 수 있어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지. 월로 갈매기가 말했다. 나는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언제라도 갔었지. 그리고 나서 그는 바다 저쪽을 바라보았다. 묘한 일이야. 날아서 이동하는 것밖에 염두에 두지 않고 완벽한 것을 얻기 위해 이동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은 순간적으로 아무데나 갈 수 있단다. 기억해둬라, 조나단. 하늘은 일정한 장소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시간과 장소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 하늘이란. 그렇게 나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조나단은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불탔다. 물론이지. 내가 배우고 싶다면. 배우고 싶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좋아. 너만 좋다면 말이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배우고 싶어요. 조나단은 말했다. 그의 눈에서는 예전에 없었던 이상한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월로 갈매기 치앙은 천천히 말하면서 젊은 갈매기를 무척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생각처럼 순간적으로 나는 것은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날아간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려면 그는 말을 계속했다. 제일 먼저 내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야. 치앙의 말에 의하면 순간 이동 비행의 비결은 먼저 자신의 육체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있었다. 고작 1m 남짓한 날개 길이와 비행 지도에나 써넣을 정도의 비행수밖에 없는 갈매기로 마음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다. 나아가서는 그의 10년에 내재하고 있는 본성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숫자가 한계를 갖지 않듯 무한한 완전한 것이며
시공을 초월하여 아무 장소에나 순간적으로 도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그는 말하는 것이었다.